네, 트럼프 대통령이 델타 포스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거를 보고 1989년에 미국이 이 파나마에 쳐들어가서 파나마의 최고 권력자인 노리에가 장군을 마약 조직의 책임자라는 혐의로 납치한 것이죠. 그거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에가는 미국으로 납치돼서 40년형으로 마약 밀매 혐의로 40년형을 받았습니다. 원래 노리에가는 미국이 파나마를 지배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든 친미입니다. 그런데 이 노리에가가 권력을 잡은 후에 미국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이 이거를 그 마약 밀매업자로 해서 노리에가를 체포해 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89년에 노리에가 사건보다는 어, 오히려 83년에 그레나다 침공 사건과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카터가 테헤란 인질 구출 작전을 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데 그 특수부대가 사막 폭풍 때문에 서로 충돌해서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으로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는데요. 그 다음에 당선된 레이건이 이렇게 실추된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중남미의 아주 작은 나라, 이 그레나다 자익 정권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침공해서 이 나라가 그 친중 또 친북 이런 혐의를 내세워서 지도자들을 납치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소수의 소련, 중국, 쿠바, 조선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모 병력을 통해서 게임도 안 되게 굴복시킨 다음에 이 지도자들을 납치했는데요. 겉으로는 이번 사건이나 이런 그 그라나다 침공 사건이 전부 다 미국이 엄청난 그 국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핵무장을 한 강대국들이죠. 조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맞서지 않고 오히려 약에 힘을 과시한 겁니다. 결국은 약자가 아니라 정말 강대국이죠. 중국, 러시아, 조선 이런 나라와는 그 군사력으로 맞설 생각이나 혹은 전쟁 의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이제 미국의 권위가 추락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오히려 패권이 강화가 아니라 패권이 약화의 징표입니다. 이제 세계 경찰의 역할을 조그만 나라로 상대로만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전쟁 선포와 그거를 선전포고할 권한은 미국 상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의회에 트럼프가 승인이나 혹은 사전 통보 없이 베네수엘을 침략한 건 전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마두로를 납치한 명분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마두로가 마약 그 상이라는 거죠. 마두로 부부와 마두로의 주요 지도부들이 마약 상이다. 그래서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은 미국법에 따른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이나 사전 보고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이제 백악관과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소수 정당이라서 의회에서 당장 트럼프를 전쟁법, 헌법 위반이라고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대로 체포 영장의 집행에 불과하다면 향후에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이죠. 지상군을 투입한다든지 공군을 투입하는 이런 공식적인 전쟁은 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트럼프와 공화당의 논리대로라면 왜냐하면 체포영장만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베네수엘라가 이번 건으로 미국에 대해서 군사보복을 한다면 미국은 정당 방어라는 그 명분 하에 베네수엘라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두로 부인까지 납치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영장에 마두로 부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마두로 부인은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 과거에 국회의장 등 권력 핵심을 두루 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부부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거라고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어, 마두로만 그 납치할 경우에 그 이후에 그 영부인이죠. 영부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차단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납치한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이러한 납치에 대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권력 교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현재 56세의 로드리게스 여성인데요. 이 부통령인데요. 임시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기로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부통령은 과거에 국회의장과 각종 장관을 거쳤고, 중앙대학, 그 대학 교수 출신이고, 능력도 뛰어나고, 영어도 잘해서 미국 관료와 잘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통령은 좌익 게릴라 지도자의 딸이고, 집안이 과거에 우익 정권에 의해서 고문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좌익이죠. 강경한 좌익이고 마두로의 열성 지지자이고 반미주의자입니다. 지금 이미 벌써 이 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발표를 했죠.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 현재 마두로는 63세고 차베스의 후광으로 13년 동안 집권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계 계도가 필요한 조건에서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를 차분하게 대응해서 미국과 어떤 전쟁이라든가 무력 충돌보다는 베네수엘라를 안정화시키면서 권력 교체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언론에서 한때 이 부통령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었고 이러한 국빈 방문 중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권력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통령이 비행기로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미국이 비록 공식 공격은 못하지만 사고사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국 비행기를 혹시 제공한다면 미국이 공격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러시아와 귀국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이거 오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부통령이 현재 러시아를 방문 중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 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안에 머물면서 비상 내각 회의를 어, 진행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언론 보도는 베네수엘라가 이후 권력 투쟁에 가서 권력 혼란에 부딪힐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가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그 통치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베네수엘라 현재 부통령을 자기가 뒤에서 배후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